네, 안녕하세요. 오늘 풀어볼 문제는 문자열 압축이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문자열 유형에서 볼 수 있는 고전적인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많이 알려진 문제인 만큼 다양한 문제풀이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배열을 활용해서 푸는 방법을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문제를 보자면 반복되는 문자의 개수를 세는 방식의 기본적인 문자열 압축 메서드를 작성을 해라.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의 인풋 문자열이 들어오면 그 인풋을 처리를 해서 압축했을 때 이런 형태의 아웃풋이 만들어진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압축된, 즉 이런 아웃풋이죠. 이 압축된 아웃풋의 문자열의 길이가 여기 보이는 기존 문자열 길이보다 길다면 그냥 기존 문자열을 반환을 해라. 그쵸? 그리고 문자열은 대문자, 소문자, 알파벳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 네, 이런 내용의 문제입니다. 자, 문제에 있는 이 예제 문자열을 잠깐 보자면 이런 알파벳들이 있어요. A, A, B, 그리고 C가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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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A, A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첫 글자부터 이렇게 세어보면 출현 빈도를 세어보는 거죠. 이제 반복되는 글자가 몇 개가 있는지, 그쵸? A 같은 경우는 2개가 있어요. 그쵸? A가 2개, B가 하나, 그리고 C가 여기서 이렇게 봤을 때 5개입니다. 그쵸?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고, 그리고 A 같은 경우는 또다시 3번이 나오죠. 자, 그랬을 때, 최종적으로 우리가 압축을 한다고 했을 때, 이제 A가 2번 나오기 때문에 A2가 되는 거고, B는 한 번 나오죠. 그래서 B1, 그리고 C 같은 경우는 C5, 5개이기 때문에, 그쵸? 그리고 A가 3번 더 나옵니다. 그래서 A3가 되는 거고, 최종적으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압축 처리를 할 수가 있고, 이 압축 처리된 아웃풋의 길이를 재어봤을 때는 지금 둘, 넷, 여섯, 8개입니다. 그쵸? 8개고, 지금 오리지널 인풋의 길이보다 짧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것을 리턴을 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런 식의 아웃풋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테스트 케이스들도 한번 살펴볼게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AA죠. AA 같은 경우는 압축을 했을 때 A2가 됩니다. 하지만 길이가 인풋보다 작아지지는 않죠. 그래서 그냥 기존의 문자열을 리턴을 해주는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압축을 했을 때 이제 A3, A2, 그리고 A2가 되겠죠. 얘의 길이는 6개입니다. 둘, 넷, 6.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7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압축된 문자열을 반환. 그쵸? 그리고 마지막 테스트 케이스 같은 경우는 압축을 했을 때는 이제 A가 2개네요. A2, C1, B2, 그리고 A가 하나 더 나오죠. 이런 식으로. 근데 오히려 압축된 문자열이 기존에 있는 문자열 길이보다 길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기존 문자열을 이런 식으로 반환을 해주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테스트 케이스를 잠깐 살펴봤고요. 그리고 문제 접근 방법 같은 경우는 비교적 직관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단 두 가지 변수를 우리가 최대한 활용을 할 건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아웃풋이죠. 이제 아웃풋이라는 이제 배열을 하나 만들어 주고 이제 그때그때 만들어지는 이제 압축 형태의 문자를 이제 저장을 해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해줄 변수를 하나 만들어 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카운트죠. 이제 카운트 변수를 하나 만들어 주고 여기 보이는 숫자들 있죠. 이 숫자들을 담당을 해서 이제 추적을 해주는 변수를 이제 만들어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순회를 해나가면서 글자가 반복이 됐을 때는 이제 카운터에 더하기 1을 해주고, 이제 반복이 안 됐을 때는 다시 1로 리셋을 해주는 이제 그런 로직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숫자들을 그때그때 어떻게 계산을 할 건지, 그리고 이제 어느 시점에서 우리가 이 숫자를 리셋을 해주고, 이 아웃풋에 현재 있는 글자와 같이 이렇게 추가를 해줄지, 이런 부분을 결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방금 이제 설명한 로직을 토대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삭제를 해주고 첫 번째 인풋을 한번 예제로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할게요. 그죠? 그래서 A,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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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A,
A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웃풋이라는 이제 배열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카운트가 있어요. 자, 카운트 같은 경우는 1로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글자의 최소 개수가 이제 1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최소한 하나의 글자는 있기 때문에 그래서 1로 시작을 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여기에 이제 인덱스를 놓아주고 이제 반복문을 통해서 이렇게 순회를 해주겠죠. 그래서 현재에 있는 글자, 그렇죠? 지금 i에 있는 글자. 그래서 i에 있는 글자가 지금 a죠. 그리고 i 플러스 1, 이제 현재 글자 다음 글자에 있는 글자를 비교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두 개를 비교를 해줘서 여기서 이제 두 가지 결정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매 회마다 결정을 합니다. 현재 글자와 다음에 있는 글자가 같은지 다른지. 그렇죠? 그래서 현재 글자 다음 글자가 같을 경우에는 카운트를, 여기 보이는 카운트를 이제 플러스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를 경우에는 이 아웃풋 배열에 현재 있는 글자 그리고 현재까지의 카운트를 합친 문자를 여기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쵸? 자, 여기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현재 i에 있는 글자가 a이고 그 i 다음에 있는 글자, i 플러스 1에 있는 글자가 같죠? 그러면은 이동을 해주고 이제 카운트는 이제 2가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글자 다음 글자가 다르죠. 이럴 경우에 우리가 아웃풋에 추가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현재 있는 글자 A 그리고 현재까지의 카운트 2를 더해주면 이제 A2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추가를 해주고 카운트는 다시 1로 리셋을 해주고 인덱스는 다시 이쪽으로 이동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현재 있는 글자 다음 글자 또 비교를 해줍니다. 다르죠? 그럴 경우에 우리가 B 그리고 현재까지의 카운트 1을 합친 글자를 우리가 아웃풋 배열에 넣어주는 거죠.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하나, 둘, 셋, 넷, 4가 추가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위치에서 여기까지 지금 모두 같은 글자이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카운트 같은 경우는 여기에 4를 더하면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카운트가 5가 되겠고 포인터가 여기까지 움직이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 시점에서 현재 글자, 다음 글자, 다음에 있는 글자가 지금 다르잖아요. 지금 여기까지 왔을 때. 그렇기 때문에 C 그리고 현재까지의 카운트 5 이런 식으로 넣어주는 거죠. 그리고 다시 넘어가게 되겠고 마찬가지입니다. A도 계속 그리고 카운트는 아까 1로 리셋이 되는 거고요. 그쵸? 그리고 이 시점에서 A가 2번 이동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플러스 2를 해주면 카운트가 3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글자, 그 다음에 있는 글자는 없어요.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 여기서 이제 undefined가 될 거예요. undefined가 되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우리가 여기에 추가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A, 그리고 현재까지의 카운트가 3, 그래서 A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원하는 결과가 이렇게 나왔네요. 지금 보면은 A2, B1, C5, A3가 나왔죠. 그렇죠? A2, B1, C5, A3 이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 아웃풋을 지금 배열이죠. 배열이니까 이제 문자열로 이제 변화를 시켜주는 거죠. 조인 함수를 활용해서 문자열로 변화를 시키고 최종적인 아웃풋의 길이를 비교를 해주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길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길이가 8.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리턴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죠? 네. 이런 로직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중간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일단 이제 아웃풋 변수 배열로 하나 만들어주고, 그죠? 그리고 이제 카운트 변수가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시작을 이제 1로 해주는 거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인풋을 순회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글자가 반복되는지 글자
반복 여부 확인이죠. 그래서 확인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반복되는 케이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카운터 변수 플러스를 해주고, 그리고 반복이 안 되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웃풋에 추가를 해줍니다. 추가를 해주고 이제 카운터 변수를 리셋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아웃풋 변수의 길이와 인풋의 길이 검사 후 조건에 따라서 리턴을 해주는 거죠. 그쵸? 이게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네, 길이가 이제 기존 문자열의 길이보다 길다 짧다 이 부분을 우리가 결정을 내려서 이제 어떤 걸 리턴해 줄지 결정을 해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패턴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솔루션 코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제 함수 만들어 주고, 자, 함수의 s라는 변수에 우리가 이제 인풋을 받아올 겁니다. 그리고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두 가지 변수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웃풋 변수 하나 만들어주고 배열로 초기화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카운트 변수 있어야겠죠? 1로 시작을 합니다. 아까 이제 언급했던 것처럼 이제 각 글자가 최소 한 번 출현하기 때문에 1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반복문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제 current이라는 변수에 현재 i 포지션에 있는 글자를 저장을 해줄 거고요. 그리고 이제 next라는 변수에 i 플러스 1, 즉 현재 글자 다음 글자에 있는 현재 i 포지션 다음에 있는 글자를 저장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조건문이 들어가는 겁니다. 현재 글자와 다음에 있는 글자가 같을 때, 이럴 경우에는 글자가 지금 반복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카운트 변수를 플러스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렇지 않을 경우, 이제 반복이 되지 않을 경우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는 우리가 이제 output array에다가 현재 글자, 이제 현재 글자죠. 현재 글자 더하기 지금까지 만들어진 카운트 변수를 붙인 다음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카운트는 다시 1로 리셋을 해줍니다. 네. 그리고 순회가 끝나면 이제 다시 조인 함수를 활용해서 아웃풋 배열을 문자열로 변환을 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문제가 이제 제시한 대로 압축된 문자열의 길이와 오리지널 인풋의 길이를 비교를 해주고 그에 따라 이제 알맞은 결과를 리턴을 해주는 거죠. 네. 그래서 솔루션 코드는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코드를 한번 실행시켜 보고 테스트 케이스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네, 다 매칭이 되죠. 보는 것처럼 각각의 테스트 케이스 모두 이제 기대한 값들이 리턴된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솔루션의 시간 복잡도 그리고 이제 공간 복잡도입니다. 시간 복잡도 같은 경우는 이제 n이 인풋의 문자열, 우리가 이제 받아오는 문자열의 길이라고 했을 때 O of n, 즉 리니어 타임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풋의 길이만큼 우리가 이제 반복문을 돌리고 그리고 조건문 중간에 이제 우리가 이제 push라는 이제 array 함수를 사용하죠. 근데 push 함수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보통 이제 constant time인데 최악의 케이스라고 하더라도 O of n이기 때문에 이 알고리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공간 복잡도 역시 리니어 타임입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고요. 모두 해피 코딩 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